네, 오늘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중국장도 다이나믹했고, 또 국내 시장도 굉장히 다이나믹했는데, 먼저 첫 번째 동영상으로 중국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 시장을 일봉으로 보지 말고 우리 월봉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월봉부터 체크를 해보면, 어찌됐건 간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기는 해요. 이 부분이 그나마 어떤 시장의 급락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로 굉장히 많이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버팀목이 되고는 있습니다. 월봉이 또 탄탄하다는 것도 있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좋은 주봉은 아닙니다만 음봉이니까요. 여전히. 그치만 여전히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급락이 예상된다든지 월봉과 마찬가지로 상해종합지가지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기술적인 지표가 뭐 생각보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봉이죠. 제가 이미 저번에 이렇게 파란 초록색 줄 이렇게 세 줄이 보일 거예요. 예전에 한 2주 전쯤에 짚어드렸을 때 아마 요 자리나 요 자리였을 것 같은데요. 일봉상의 갭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찍어드렸고 여기 찍어드렸고 여기 찍어드렸고 이렇게 좀 찍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여기 갭이 있고 여기 갭이 있고 여기 이렇게 갭이 있다라고 찍어드렸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갭자리까지 내려올 것인가 안 내려올 건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격언처럼 내려오는 그 갭은 언젠가 메운다라고 되어 있지만 과연 이것을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굉장히 나중에 메울 것인지 아니면은 먼저 메우고 갈 것인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일봉상에서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좀 해보면 일봉상 지금 여기에서도 또 갭이 존재하죠. 보시면은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5일선이 꺾여 있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5일선이 아래로 꺾여 있고 캔들이 5일선 아래로 있으면 일단은 일봉상에서는 안 좋게 보죠. 하지만 지금 상해종합지수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봉과 월봉이 아직까지는 비교적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종합지수를 굉장히 안 좋게 그러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자리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VIP 그 중국주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독하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사놓고 싶은 종목들을 몇 가지 나열해 놓고 그 몇 가지 나열할 때는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겠죠. 중국 시장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또 내수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한 것들 그리고 컨퍼런스 콜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수집한 다음에 요 종목, 요 종목, 요 종목, 요 종목은 적어도 4분기 그리고 더 넘어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지금 제 관심 종목 안에 이렇게 딱딱딱딱 모아놨어요. 아직 절대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상해종합지수 지금 마감했는데 0.47% 올라서 3,328 지나가고 있고 오늘 어찌됐건 간에 양봉이 나왔죠. 보시다시피 심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상승했어요. 1.33% 상승한 2279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장이 좋았으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섣불리 움직일 장이 아니죠. 자, 이거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 플러스 유럽 증시를 가도 모두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열리냐면 우선 미국 대선이라는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어떤 게 많이 나오나요? 그쵸. 뭐 대선 불복하겠다. 우편 투표는 위헌이다. 그래서 자기네는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거다.
바이든이 만약에 막 70%의 압승, 적어도 55% 이상의 누가 봐도 야 저거는 우편 투표 안 해도 바이든이 이겼네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분명히 트럼프도 그거 걸고 넘어지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막 7대 3, 6대 4 이런 정도로 졌어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것을 내가 우편 투표 때문에 부정 투표로 졌어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또 중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는 제가 그쪽 미국 쪽 체크를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국내 언론은 항상 우리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도 바이든이 우세에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국내에 있는 언론사보다 우리가 미국 뉴스를 알고 싶으면 아무래도 미국 언론을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 언론은 좀 극우파, 소위 말하는 이제 공화당 쪽 언론이 있고, 그리고 극좌파, 민주당, 친민주당적인 언론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라든지 조금, 비교적 정치색이 조금 덜한, 특히 경제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팩트가 강한 뉴스를 많이 내보내곤 합니다.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한 특정 정치색을 나타내는 언론들보다는 조금 경제 관련된 걸 전문으로 다루는 언론이 좀 팩트를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도 꽤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체크를 해본 결과, 물론 저의 어떤 판단으로서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위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뉴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바이든이 너무 잘 나간다. 그래서 풍력도 가는 것이고, 태양광도 가는 것이고, 이런 그린 에너지 위주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주식이 그렇게 움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치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포인트로 쫓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할 때 모집단의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명, 600명 물어보는 것보다는 10만 명, 20만 명한테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설문조사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알려진 바이든 우세 관련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모집단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기껏해야 500명, 600명, 심지어 어떤 거는 70명 가지고 기사를 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죠. 근데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만 명을 대상으로 각 주에서 골고루 이렇게 인원수를 나눠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한 5천 명, 3천 명씩 이렇게 나눠서 총 10만 명을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앞섰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앞섰습니다. 저희는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주식을 하시는 분도 각각 개별적인 정치적인 취향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순전히 돈을 벌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고 그 누군가가 좀 압승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왜 이리 약하냐? 물론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만, 물론 오늘은 국내 증시도 조금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만, 많이 흔들리잖아요. 장중에 많이 흔들리고 변동성이 없고 그리고 뭐가 없으니까 주도주가 없죠. 그거는 국내 증시도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도주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중국 증시 내에서도 딱히 지금 주도주가 없거든요. 국내 증시처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도주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미국 대선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어찌됐건 간에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VIP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내일 당장이라도 아니면 오늘 새벽에라도 만약에 미국에서 부양책이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분명히 강하게 상승해 줄 거예요. 비록 그게 하루일지라도. 왜냐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오히려 부양책이 타결됐다라고 뉴스가 나온다면 당일날 상승하는 게 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주시장은 언제나 뭘 반영하나요? 이벤트가 끝나면 그 이벤트를 다 반영했다라고 하고 오히려 더 방향성 없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저희가 왜 간절히 미국 부양책을 기다리냐?
그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져? 내가 사고자 하고 싶은 주식이 떨어져? 그렇다면은 이미 미국 부양책이 돈을 풀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안정된 유동성, 더욱더 풍부해진 유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가능해지는 어떤 전략을 취해 볼 수 있는데, 미국 부양책이 지금 타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부양책도 지지부진해, 미국 대선 뚜껑 열었는데 바이든과 트럼프가 굉장히 어떤 박빙이라서 또 정치적인 싸움이 또 일어나. 이렇게 되면은요, 정말 주식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도 4분기는 주식하기가 힘든 장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만약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간다라면은 정말 주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 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뉴스를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만이 조금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 투자하시기에 조금 더 편안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종목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조금 유망하다라는 단어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기관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저희 홍콩에 있는 직원들이 갔다 와서 그 컨퍼런스 콜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내주고 이 회사는 어떻다 저떻다 저한테 이제 보고해온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 일부 주식들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한 두세 종목 정도 소개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보시다시피 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미 뭐 애플 관련 부품주로 유명하죠. 중국 내에서도.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아마 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만 보더라 하더라도 자, 2020년 1월부터 보도록 할게요. 본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 조금 살짝 밀렸다가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바닥에서는 무려 거의 3배가 넘게 상승을 했고 3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을 걸치는 중인데 좀 견조한 기간 조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격 조정으로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또 이게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이유가 이 주식이 조금 까다로운 이유가 아무래도 테크 관련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애플 부품주다 보니까 안 그래도 중국의 테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트럼프랑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화해의 제재를 받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면서 조금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주식 컨퍼런스 콜 얘기를 들어보면 꾸준히 애플과의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IR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기관 대상으로 한 걸 보니까 이 보통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각 회사별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IR 담당자가 우리 대략 뭐 다음 분기엔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 이 정도 순이익이 그래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분기에는 이 정도 될 것 같아. 다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거에 가는 동안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적정 주가는 우리 회사에서 볼 때는 얼마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향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고를 하게 되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조금 회사들이 그 중국 특유의 그런 문화랄까요? 회사들이 조금 때로는 뭐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뻥을 좀 세게 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만큼 아주 우리 회사는 잘 나가, 우리 회사는 굉장히 잘 될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갈 거고 우리 회사의 비전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우리 회사 적정 주가는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 적정 주가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정 주가가 100 위안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사 150 위안, 200 위안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그나마 양심 있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100 위안까지 갈 회사인데 우리 회사는 막 120 위안, 130 위안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2,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는 약간 소위 말해서 뻥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것이 약간 중국 특유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IR 담당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하죠.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어, 사실 더 좋은 걸 숨겨놓고 이 투자자들한테 안 알려주려고 하죠. 왜냐면 괜히 말했다가 그게 실현이 안 되면 자기가 욕을 엄청 먹으니까, 그리고 질타를 엄청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중국은 좀 반대예요. 중국은 늘 IR 이런 브리핑을 가 보면은 본인 자회사에 대한 그 자랑들이 엄청납니다. 여튼 여담은 여기까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로 보면은 사실 이 회사가 제가 이때도 IR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한창 상승을 했었죠. 2019년도에도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10위안부터 거의 시작해서 이때도 한 2.5배 26위안까지 왔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 요 고점에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회사는 25위안짜리 회사가 아니야. 우리 회사는 궁극적으로 백이안 갈 회사야. 백이안도 솔직히 우리 시간 지나면은 우리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그 IR 친구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어 이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맞은 거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맞은 거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무시해 주시면, 요 코로나 때문에 하락했던 요걸 좀 무시해 주시면, 사실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맞죠. 그죠? 맞고 잘 가고 있고,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애플에 대해서 얼만큼 잘 이렇게 수출이 잘 이루어져 있고 관계가 어떤지를 보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추정하는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일단 60위안에서 70위안까지는 내년 상반기 내에는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의 지금에 비해서 좀 조금 많이 좋게 보면 더블, 조금 나쁘게 보더라도 최소 50% 이상은 더 상승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이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회사가 계속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혹은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여러분들 중에 혹시 차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회사가 생각보다, 그리고 또 일봉상에서 차트 기술이 잘 맞는 회사거든요.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12가 나왔잖아요. 아이폰 12의 어떤 이런 성공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팔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 가이라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년 텀을 제가 이제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아직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비싼 주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보시기가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명하죠. 안타스포츠. 요것도 최근에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했습니다. 동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도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회사 IR 같은 거를 읽어보면은 돌아오는 4분기 실적, 그리고 지금 현재 4분기 진행 중이죠. 현재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 1분기 실적까지 뭐 폭풍 성장이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폭풍 성장이라고 하면은 막 분기마다 뭐 30에서 50% 이상 성장하는 것도 폭풍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연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벌써 2013년부터 한 번도 연봉을 낸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만큼 탄탄하고 또 내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믿고
큰 수익률, 막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모습은 보기가 힘드시겠지만, 안타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내수 관련주로 좀 보시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이와 안타스포츠, 가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코드 번호 00241번, 중국 주식이고요.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안타스포츠는 홍콩 주식입니다. 코드 번호 02020. 그래서 안타스포츠와 가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저는 중국 주식은 또 이번 주 중에 한번 또 괜찮은 주식들 몇 개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